아이고 저 할배 냄새. 혹시 이런 말 혹은 이런 시선 때문에 마음 졸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씻을 만큼 씻었는데 왜 자꾸 어디선가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정말 내가 냄새나는 노인이 되어버린 걸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평생 고민을 해결해 드릴 겁니다. 충격적이게도 노인 냄새의 원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단순히 늙어서 생기는 냄새라고 치부하기엔 그 배후에 숨겨진 의학적 비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비누칠을 박박하고 향수를 뿌리며 이 냄새를 가리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해결책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아니, 씻는 순서부터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인 냄새의 진짜 원인을 파헤치고 그동안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씻는 순서 하나만 바꿔도 냄새가 사라지는 기적 같은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야만 평생 냄새 고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하는 의사 차민준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며 건강한 삶을 되찾아 드리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많은 분들이 쉬쉬하며 말 못할 고민, 바로 노인 냄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하시며 체념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하고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 노인 냄새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의 특정 변화와 잘못된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의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명확하게 존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냄새 때문에 자신감을 잃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타고난 체질 탓이라고만 생각하며 이 고민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 손주들이 자신을 피하거나 가족들이 슬그머니 거리를 두는 것 같다는 깊은 상처를 고백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시면 다시 당당하고 향기로운 노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동안 숨겨져 있던 노인 냄새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해외 논문과 국내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검증된 의학적 사실만을 바탕으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추되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노인 냄새의 모든 것을 알아보러 가시죠. 먼저 이 지긋지긋한 노인 냄새는 도대체 왜 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몸에서 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해외 연구 결과와 여러 의학적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노인 냄새의 주범은 바로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우리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 그러니까 피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 피지 속 지방산이 공기와 만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퀴퀴한 냄새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오래된 기름전내가 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어린아이들에게서는 잘 나지 않고 보통 40대 이후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많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몇 가지 중요한 의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노화로 인한 피부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피부는 젊을 때와 다르게 변합니다. 피부의 유익균은 줄어들고 유해균은 늘어나면서 피부 환경이 점점 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산성 환경은 노넨알데하이드가 더욱 쉽게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합니다. 또한 피부의 지질 성분, 즉 기름 성분 자체가 변하면서 노넨알데하이드가 더 잘 생성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젊은 피부는 피지의 구성 성분도 다르고 산화에 대한 저항력도 더 강합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 보호막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둘째, 신진대사 저하와 노폐물 배출 능력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 즉 몸 안의 물질들이 만들어지고 쓰이는 모든 과정이 느려집니다. 에너지 생산 효율이 떨어지고 세포 재생 속도도 늦어집니다. 땀 분비량도 줄어들고요. 젊을 때는 몸에서 필요 없는 물질들이 땀이나 소변을 통해 활발하게 배출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러한 배출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느려지거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노넨알데하이드와 같은 노폐물들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에 더 오래 머무르게 되면서 냄새를 악화시키는 겁니다. 마치 하수구가 막혀 물이 고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몸 안에 불필요한 물질이 쌓이니 당연히 냄새가 날 수밖에 없겠죠. 셋째, 생활 습관과 식습관의 영향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평소 생활 습관도 노인 냄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동물성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향신료가 강한 음식, 화합물이나 콜린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은 노넨알데하이드 생성을 부추기거나 몸 안에서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의 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육류 위주의 식단이나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섭취가 잦아지면 체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노넨알데하이드 생성을 더욱 촉진할 수 있습니다. 흡연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피부 세포의 노화를 가속화하며 음주는 간 기능을 저하시켜 체내 독소분해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이 모든 습관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몸 안에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들을 더욱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럼 나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이네 하고 좌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도 명확해집니다. 이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녀석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그 생성을 억제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인 냄새를 없애겠다고 몸을 박박 문지르거나 비누를 덕지덕지 바르거나 향수로 가리기에만 급급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일시적이거나 오히려 피부를 자극해서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청결 유지와 몸속 환경 개선입니다. 청결 유지는 단순히 깨끗하게 씻는 것을 넘어섭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씻는 순서와 씻는 부위입니다. 일반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노인 냄새를 유발하는 노넨알데하이드가 특히 많이 분비되는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두피, 겨드랑이, 귀 뒤, 사타구니, 그리고 발입니다. 이 부위들은 피지선이 발달했거나 땀이 많이 차는 곳이라 노폐물이 쌓이기 쉽고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따라서 씻을 때는 이 부위들부터 먼저 그리고 더욱 꼼꼼하게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샤워를 시작할 때 비누칠을 하기 전에 먼저 따뜻한 물로 두피와 귀 뒤를 충분히 불려주고 그 다음 샴푸와 비누로 이 부위들을 가장 먼저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특히 두피는 피지 분비가 왕성하고 땀이 잘 차는 부위이므로 샴푸 거품을 충분히 내어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마사지하듯이 꼼꼼히 씻어내야 합니다. 대충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두피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한다는 생각으로 구석구석 닦아주세요. 마치 오래된 그릇에 묵은 때를 벗겨내듯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헹굴 때도 거품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헹궈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 뒤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위입니다. 이곳은 피지선이 발달해 노넨알데하이드가 많이 생성될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과 맞닿아 있어 냄새가 배기 쉽습니다. 비누나 샤워젤을 이용해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문질러 닦아주세요.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는 주름이 많고 습기가 잘 차는 곳이니 부드러운 비누 거품으로 구석구석 문질러 씻어야 합니다. 특히 이곳은 땀샘이 집중되어 있어 세균 번식에 취약합니다.
샤워볼이나 부드러운 타월을 사용하여 구석구석 세심하게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은 냄새의 온상이 될 수 있으니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신경 써서 닦고 씻은 후에는 완전히 건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젖은 발은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드라이기를 사용하여 발가락 사이까지 완벽하게 말리는 것을 습관화해 주세요. 물론 몸 전체도 깨끗하게 씻어야겠지만 노넨알데하이드가 많이 생성되는 핵심 부위들을 먼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는 씻는 순서부터 바꾸세요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씻는 행위를 넘어 전략적으로 냄새의 근원을 제거하는 방법이죠. 또 한 가지, 속옷과 침구류를 자주 세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온 각질과 땀, 피지 등이 섬유에 묻어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갈아입는 속옷은 물론 잠옷, 침대 시트, 베갯잎 등 피부에 직접 닿는 것들은 자주 세탁하여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더욱 자주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결한 환경은 냄새 물질의 축적과 세균 번식을 막아주는 기본적인 방패막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임욕도 노폐물 제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물이 모공을 열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몸 안의 노폐물 배출을 돕기 때문입니다. 반신욕이나 전신욕을 통해 몸의 긴장을 풀고 땀을 충분히 배출시키는 것은 피부 속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밀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입욕 시 아로마 오일이나 천연 소금 등을 활용하면 더욱 상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노인 냄새를 줄이는 첫 번째 단추인 청결, 유지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방법을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속 환경 개선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까지 책임질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몸속 환경 개선을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식습관 개선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의 몸이 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향신료가 강한 음식, 화합물이나 콜린이 많이 포함된 음식들은 노넨알데하이드 생성을 부추기거나 몸 안에서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의 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붉은 육류, 튀긴 음식, 유제품 등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성 지방이 풍부한 식단은 체내 피지 분비를 늘리고 산화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과일, 통곡물 등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좋게 하고 몸 안의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마치 몸속을 청소하는 빗자루와 같다고 할 수 있죠. 또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식품, 예를 들어 베리류, 녹차, 견과류 등을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들은 체내 산화를 억제하여 노넨알데하이드 생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식단은 곧 여러분의 몸 안 화학 공장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장 기능을 도와 노폐물을 소변으로 잘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물은 몸 안의 독소와 냄새 유발 물질들을 희석시키고 소변이나 땀을 통해 몸 밖으로 빠르게 내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계속 갈아주는 것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갈증이 날 때만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간격으로 꾸준히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분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땀을 흘리는 것은 단순히 몸의 열을 식히는 것을 넘어 몸 안에 쌓인 독소와 냄새 물질들을 함께 배출시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가벼운 유산소 운동, 예를 들어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등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또한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주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몸의 불균형을 막아줍니다. 운동 후에는 반드시 샤워를 해서 땀과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네 번째, 햇볕 쬐기입니다. 햇볕은 우리 몸의 비타민 D를 합성시켜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활발한 신진대사는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돕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여 냄새 물질 생성 억제에 기여합니다. 또한 자외선에는 살균 효과가 있어 피부 표면의 세균 번식을 억제하고 냄새 제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15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너무 강한 햇볕은 피하고 오전이나 늦은 오후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구강위생입니다. 치주 질환이나 충치 등 구강 내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세균과 염증,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노인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의 연관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강 자체에서 나는 냄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틀니를 꼼꼼하게 세척하고 구강 내 음식물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식사 후 바로 양치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틀니 세척은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밤새 담가두는 등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치과 검진과 스케일링도 필수적입니다.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치과를 방문하여 전문적인 구강 관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여러분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노인 냄새는 단순히 늙어서 나는 것이 아니라 노넨알데하이드라는 물질 때문에 발생하며 이는 피부 노화, 신진대사 저하,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해결책은 두 가지 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청결 유지입니다. 이는 단순히 씻는 것을 넘어 냄새 유발 핵심 부위 두피, 겨드랑이, 귀 뒤, 사타구니, 발을 먼저 그리고 더욱 꼼꼼하게 씻는 순서를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속옷과 침구류를 자주 세탁하고 가끔 입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몸속 환경 개선입니다.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 개선, 하루 8잔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햇볕 쬐기와 철저한 구강 위생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두 번에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함이야말로 여러분의 몸과 냄새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될 거야.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지 뭐. 이런 생각은 이제 버려주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노력하는 만큼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냄새나는 노인 소리 듣기 싫다면 씻는 순서부터 바꾸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모든 방법을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냄새 제거를 넘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자신감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욱 향기롭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저는 항상 여러분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채널 노후만세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